비가 쏟아지는 밤, 도로 위는 물에 잠기고 있었다. 서울의 한 번화가 외곽, 길은 예고 없이 쏟아진 폭우로 물바다가 되어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도 제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 속에서 유리창을 가득 채운 물방울을 바라보던 이지영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차는 급격히 멈추었고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아, 제발. 이지영은 애타게 시동을 다시 걸어보았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차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은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폭우 속에서 길을 걸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화기로 긴급 서비스를 호출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통화 대기 중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창밖으로 퍼져가는 물속에서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리고 차에 갇힌 상태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 들었다. 그때 그녀의 차 앞에 불빛이 번쩍였다. 노란 배달 가방을 메고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한 남자가 보였다. 이지영은 처음에는 그가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그녀의 차 앞에서 멈췄고 그 남자는 빠르게 다가왔다. 이런 날 차가 고장나다니 괜찮아요? 그 남자는 이지영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들리면서도 상냥했다. 그녀는 조금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장이 났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혀 받지를 않네요. 도와줄 수 있나요? 배달 기사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다른 배달을 빨리 끝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의 선택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그가 배달할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길 위에서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지영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는 없었다. 알겠어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배달 박스를 차에 넣고 차의 후드를 열어보며 빠르게 차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침착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했던 그는 고장이 난 차를 고칠 줄 알았다. 차를 열고 잠시 후 그는 차를 다시 시동을 걸었다. 됐다! 그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차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 이지영은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그는 또 다른 말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차를 끌고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비는 심상치 않아요. 제가 가는 길에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이지영은 일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상에 친절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말처럼 지금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있을 수는 없었다. 더 이상 차를 고치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이지영은 고맙다고 말했다. 배달기사는 웃으며 오토바이에 올라타더니 차에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길은 더 깊어졌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 밤의 폭우 속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작은 선행이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 남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지영과 배달기사는 비가 쏟아지는 도로를 따라 운전하며 길을 나섰다. 차 안은 침묵이 감돌았다. 이지영은 배달기사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느끼며 그가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그 남자는 말을 아끼고 오직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가 아무리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지영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경고음을 들었다. 차의 계기판에서 연료 부족 경고등이 깜빡이며 나타났다. 이지영은 놀라며 계기판을 쳐다보았다. 이미 도로의 한가운데까지 나왔고 근처에는 기름을 팔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다. 기름통은 비에 젖어 있기도 했고 그녀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저기요. 기름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지영이 말했다. 배달기사는 잠시 생각을 멈추더니 차를 길가에 세우고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방법을 하나 알고 있어요. 그의 말에 이지영은 의아해했지만 곧 그가 자신 있게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배달기사는 주위를 살피며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했다.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지영은 배달기사를 쫓아갔다. 저기요, 어디 가시는 거죠? 이지영이 물었다. 제가 마을 사람들과 아는 사이라
그쪽 마을로 가서 차를 고칠 수 있어요. 그곳에 조금의 기름도 남아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배달 기사는 비를 맞으면서도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걸어갔다. 이지영은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 혼자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그가 사라진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이지영의 마음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낯선 마을에서 혼자 있게 되면 위험할 것 같았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배달 기사가 돌아오기 전에 마을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지영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고 마을의 외딴 모습이 점차 고요해지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저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지영은 생각했다. 마을은 눈에 띄게 외딴 곳에 있었다. 차와 사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그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이 마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저 배달 기사가 돌아와 차를 고쳐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이제 기름을 구하기 위해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다. 바로 배달 기사가 가는 길이 이상했다.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했다. 이지영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들고 배달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며 갑자기 그녀는 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왜 내게 설명하지 않았지? 왜 그 마을이 그렇게 외진 곳이었지? 이지영은 차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비는 더욱 거세졌다. 그때 이지영은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차 뒤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는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배달 기사가 아니었다. 그의 모습은 아주 어두운 형체로 비에 젖어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지영은 긴장감을 느끼며 창문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시작했다. 저는 이 마을 사람입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 배달 기사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이 여기 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이지영은 그의 말에 얼어붙었다. 그가 누구인가요? 왜 그런 말을 하죠?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의 형제입니다. 몇 년 전 그가 실종된 후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가 돌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돌아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지영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가 당신을 찾아낸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에 이지영은 혼란스러웠다. 배달 기사가 도와준 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배달 기사의 모습은 친근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특별한 의심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게 숨겨진 어떤 어두운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당신도 그를 알고 있나요? 그가 왜 이 마을에 왔죠? 이지영은 질문을 이어갔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가 사라졌을 때 마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가 돌아오면 큰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지영은 다시 한번 배달 기사가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다. 그가 마을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지영은 다시 한번 물었다. 왜 그 사람은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걸까요? 남자는 눈을 크게 뜨며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국 긴 침묵 속에서 그가 입을 열었다. 배달 기사는 사실 이 마을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죠. 이지영은 남자의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마을의 어두운 비밀이라니. 그녀가 알고 있던 그 평범한 마을의 모습은 이제 그야말로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이 많아졌다.
배달 기사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녀를 이 마을로 이끌었을까? 남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마을은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이곳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몇 세대에 걸쳐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이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사라졌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려고 했지만 이 배달 기사는 그 비밀을 파헤치려는 사람입니다. 이지영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물었다. 그럼 배달 기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건가요? 그가 말한 이 마을을 떠난 사람의 형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남자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배달 기사는 마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의 가족은 이 마을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었죠. 그가 사라진 뒤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이 마을의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가 당신을 도와준 이유입니다. 이지영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배달 기사는 단지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의 잃어버린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마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고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이 마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과거의 진실을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다가온 이유는 당신이 그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이지영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배달기사를 떠올렸다. 그의 눈빛, 그의 표정, 그의 행동이 모두 그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함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과연 그의 행동 뒤에는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지영은 손끝이 떨리며 물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목적은 당신에게 이 마을에 숨겨진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도망칠 것인지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지영은 그 말을 듣고 마치 차가운 바람에 휘말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배달 기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배달 기사의 목소리가 이지영을 다시 한번 긴장하게 만들었다.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지영은 배달 기사의 말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떨리는 손을 가슴에 올렸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다. 배달 기사의 말은 단순히 그저 신경을 건드리는 말이 아니었다. 그 말에는 뭔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 수 있을까? 배달 기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위협까지 했죠.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내가 이 마을로 돌아온 이유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지영은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가족이 마을의 비밀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도와준 배달 기사가 아닌 이 마을의 역사와도 연결된 인물로 보였다. 그럼 당신은 왜 나를 도왔죠? 이지영이 물었다.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왔고 내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나요? 배달 기사는 잠시 깊은 숨을 쉬고는 말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은 모두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신이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이 말에 이지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과연 그녀는 이 위험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내면에서 강한 호기심과 욕망이 솟쳤다. 이 마을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그녀를 강하게 이끌고 있었다. 그때 배달 기사는 갑자기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진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당신이 이 마을에 온 이유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이지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궁금해졌다. 그녀가 왜 이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의 큰 퍼즐처럼 느껴졌다. 배달 기사의 말이 그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배달 기사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던 후 다시 말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마을의 중심에 있는 고대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숨길 것인지. 그 말에 이지영의 가슴은 요동쳤다.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마을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그녀는 점점 더 큰 의문에 쌓여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배달 기사는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을 알게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따를 겁니다. 이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진실을 추적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지영은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달기사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접어든 기분이었다. 고대의 비밀. 그것을 알게 되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제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이 마을과 연결된 진실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배달 기사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진실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마을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전부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도 그들의 목적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지영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깊은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이 마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했다. 과거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무엇이 바뀔까? 그때 배달 기사는 갑자기 조용히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낸다면 그 비밀을 푸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지영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눈이 커졌다. 시간? 진실을 알기 전에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배달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마을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단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끌게 되면 그 비밀이 영원히 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지영은 그의 말에 압도당하면서도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한 발짝 내디뎠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배달 기사는 잠시 고민한 후 길게 손을 펼쳤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숲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 마을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곳을 금지된 곳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지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래된 숲, 금기시된 곳, 그녀는 한 번도 그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럼 왜 그곳에 가야 하나요? 배달 기사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열쇠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마을에 온 이유도 그곳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지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곳이 어떻게 그녀와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뭔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의 직감은 늘 옳았고 이번에도 그녀는 그것을 믿고 싶었다. 배달 기사는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벌어질 일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모두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지영은 잠시 깊은 숨을 쉬고 결심을 내렸다. 그럼 가자. 그녀는 배달 기사를 따라 숲으로 향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숲으로 가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숲에 도달했을 때 이지영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곳은 그저 고요하고 어둡고 뭔가 숨겨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곳이 바로 그 금지된 곳이라니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곳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흥분감이 더 컸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느꼈다. 이곳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왔다. 숲속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얽히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깨뜨리고 있었다. 이지영과 배달기사는 아무 말 없이 숲속을 걷고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 벌어질 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지영의 가슴은 점점 더 두근거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숲의 가장 깊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었고, 바위 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문양은 오래된 언어로 되어 있었지만, 이지영은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 배달 기사는 문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문양은 아주 오래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마을의 운명, 이 마을에 숨겨진 진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지영은 그 말을 듣고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뚫리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 문양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그 순간 문양 속에서 빛이 발산되며 바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지영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진짜로 이 마을의 비밀을 알게 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배달기사는 이지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 문양을 만졌을 때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순간 바위가 완전히 열리면서 그 안에서 숨겨져 있던 금속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는 매우 오래된 듯 보였고 손잡이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이지영은 손끝이 떨리며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와 함께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배달기사는 상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 종이는 이 마을을 지배해온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낸 것들은 이제 이 마을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지영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그 위에는 이 마을의 창립과 관련된 사건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끝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을을 이끌고 있는 자는 더 이상 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들은 모두 가짜였으며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이 마을의 숨겨진 후계자, 바로 이지영이다. 이지영은 그 문장을 읽고 숨을 멈췄다. 그녀가 이 마을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단서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고 배달 기사의 말이 점차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숨겨진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마을의 역사와 운명은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배달 기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마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지 아니면 이 비밀을 감추고 조용히 살아갈 것인지. 이지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이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배달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라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 순간 숲의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바람이 몰아쳤다.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이지영과 배달 기사는 숲을 빠져나가 마을로 향했다. 그들의 뒤로는 이제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기 위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지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거와 숨겨진 역사를 알려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 마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지영의 결정은 마을을 변화시킬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마을을 영원히 바꿔놓았다.